얘기가 걸리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제가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6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0.9%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1.8% 감소한 412억 달러로서 6월 한 달 동안의 무역 수지는 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6월 달에 우리 수출이 0.9% 감소한 것은 작년 6월에 비해서 조업일수가 하루가 부족해서 우리 수출이 감소했는데, 참고적으로 일평균 수출액이 저희들의 그때 수출 상황을 점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은 오히려 6월 달에 3.7% 증가해서 5월 달보다는 일평균 수출액의 증가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5월에 59억 달러 흑자에 이어서 두 달 연속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한 게 6월달 수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그리고 품목별로 이 수출 동향을 보면은 중국 등 신흥 공업국가 또 미국 EU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에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월달 수출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역별 수출의 한 가지는 EU로의 수출이 금년 들어와서 아주 부진했는데 6월달의 경우는 13.1% 증가해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이처럼 EU 수출이 6월달에 플러스를 기록을 한 것은 EU의 수출 중에서 이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6월의 경우에 선박 수출이 작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EU로의 수출도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고, 일본에 대한 수출은 금년 연초부터 계속 부진하는데 6월달의 경우에도 작년 6월에 비해서 16.6% 감소해서 부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나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철강과 일반 기계의 수출은 부진합니다. 선박이 지금 금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부진했는데 6월달의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수준을 회복해서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선박 수출은 작년 6월에 비해서 11.8% 증가했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은 오히려 9.5%, 0.7%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6월 달에 수입의 특징은 석유 제품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유라든지 가스 등 기타의 원자재들의 수입은 대폭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이렇습니다만, 이제 상반기를 결산을 해보면은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2,767억 불, 수입은 2.6% 감소한 2,571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죄송합니다. 19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외 여건이 악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출이 소폭적으로 증가했고, 무역 수지가 작년 6월 말까지 상반기에는 109억 달러였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이보다 80%가 늘어난 196억 달러를 기록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반기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반기 전체적으로 수출 동향을 보면은 선진국과 또 선박 철강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 공업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IT 제품의 수출 호조를 보인 것이 상반기 수출의 0.6% 증가를 견인한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이 10%, 중국이 9.8%, 미국이 2.1%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EU는 상반기 전체적으로 3.8%의 감소, 일본은 11.5%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숫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1.7%, 일반 기계도 1.7%, 석유 제품 2.1%, 철강 11.9%, 그리고 선박이 2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인도되는 선박의 경우는 대부분 2009년이나 2010년 초에 우리가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수출 실적이 연계되지 않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보이고 있는 선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출을 보면은 선박을 제외한 금년 상반기 수출은 3.3% 증가해서 비교적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부문별로 보면은 원자재가 4.9% 감소했는데, 이것은 유가 하락 등의 도입 단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본주의 경우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부품류 수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쇠고기, 의류 등의 수입이 증가해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5.4%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우리 무역의 특징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나와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이나 엔저 등의 여러 가지 대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비교적 선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박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은 3.3% 증가했고, 또 일평균 수출 증가율을 볼 때에 우리가 4월 달에 8.1%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4월을 제외하고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일평균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그 영향을 갖다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면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본재 수입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재 수입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국내 경기 요인보다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전체적인 원자재 수입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한 것이고, 또 수출 증가율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작년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엔저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한 8, 9개월 지났습니다. 엔저 영향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주된 증거는 모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수출이 금년 상반기에 11.3% 감소했기 때문에 엔저 영향이 일본 시장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일본하고 경합도가 큰 철강이 수출 11.9%를 감소했고, 석유 제품이 2.1%, 일반 기기가 2.7% 이런 감소한 점을 보았을 때에 일본하고 경합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엔저 영향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상반기에 우리 무역은 이랬는데 하반기는 어떨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하반기에 우리 무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로 병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을 들자면은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1%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출이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에 따른 기저 효과가 금년 하반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선박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도 예정 물량이 금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한 60억 달러 정도의 선박 수출이 적게 이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하반기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6, 70억 불의 또
좀 많은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선박 인도 예정 시기를 감안해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은 금년 상반기보다는 훨씬 좀 좋아질 것이다. 다만 몇 가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원화의 대비 달러 환율이나 엔화의 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변동하고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체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국의 경우에 최근 성장률이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중국의 수입 증가율도 좀 많이 둔화됐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수출은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 금년 5월 말까지 지금 중국은 나와 있습니다만 13.5%가 중국이 수출이 증가했는데 1월 달, 그러니까 5월 한 달의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1%로 급속히 둔화가 됐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둔화가 되면은 중국의 수출용 원부자재의 대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이 둔화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그런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 탄력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금년 상반기의 경우는 선박 수출 때문에 다소 수출 증가율 자체가 조금 낮게 나타났지만 선박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선방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와 선박 인도 예정 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